저희가 이제 돈생 강사로 바뀌었잖아요. 돈 생기면 그냥 살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점 매수가 좋은가, 적립식 매수가 좋은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돈 생기면 그냥 살아니까 월급 받을 때마다 떼가지고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는 거죠. 무엇이 더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글이 옛날에 제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원문 링크는 제가 여기 동영상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꿈일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서 이거를 보통 buy the dips 해가지고 저점에서 사서 then sell high 고점에서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저점 매수에 대한 불안감은 이거죠. 내가 저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저점인 줄 알고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막 계속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적립식 투자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정기간 돈 생기는 때마다 계속 사는 거죠. 뭐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시장이 있다면 결국 이 평균 값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average price.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은퇴를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당장 5년 뒤에 쓸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우상향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적립식 매수하는 게 좋은가 고민이 될 수가 있죠. 그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1995년 이후에 지난 20 몇 년간 닷컴 버블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리세션이 두 번 있었고 또 뭐 제가 가져온 그림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굉장히 짧은 리세션이었지만 지나갔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초록색이 뭐냐면 S&P 500이 신고가가 났을 때였고요. 그러니까 전 고점을 넘어선 때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두 개 신고가 사이에 저점일 때입니다. 저점. 그러니까 한 번씩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저점 매수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불씩 매달 모으는 거예요. 현금을.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00불이라고 칠게요. 현금을 모아두다가 아까 말한 그 저점이 왔을 때 한꺼번에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빨간 점이 있었죠. 그럼 이때 빨간 점이 왔을 때 사고 계속 모아두다가 사고 하는 거죠. 여기 초록색으로 현금 보유량이 나와 있는데 닷컴 버블 때 저점이 지나가고 계속 내려갔어요. 계속. 진짜 저점은 여기죠. 여기. 네. 이때 샀어도 물렸네 하다가 여기 진짜 저점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8.8년간 모았던 1,600불을 이때 한꺼번에 팍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저점 매수라고 가정할게요. 적립식 투자는 매달 100불씩 생각하지 않고 산 다음에 그냥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점 매수가 좋냐, 적립식 매수가 좋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바이 더 딥 저점 매수가 나중에 총 투자금이 높죠. DCA가 달러 코스트 레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적립식 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당연히 저점 투자가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난하나 이런 거 주제를 왜 얘기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저점 매수가 왜 이겼을까요?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저점 매수가 적립식 투자를 이긴 거의 핵심 포인트는 요 2008년 한 방에 들어간 게 진짜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8.8년간 모은 현금을 완벽한 저점에 산 게 진짜 중요해요. 잘 보시면 2008년 이전까지는 적립식 투자가 이겼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매월 투자했던 100불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얼마만큼 불어났나를 보면 이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투자했던 100불이 제일 많이 불어났어요. 5배 늘어났죠. 물론 이제 뭐 이게 얼마 안 되니까 500불밖에 안 되긴 하는데 맨 초반에 산 게 좀 대체적으로 많이 불어났죠. 그러니까 복리를 탄 거예요. 그리고 저점 매수는 요 빨간 때 샀죠. 빨간 때 샀고 샀는데 이 2008년 폭락 시 한 번에 매수한 거 있잖아요.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샀던 몇 개도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 못 모았겠죠. 이때는 얼마 못 모은 거를 한 4배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때 이 긴 시간 8년 동안 모았던 현금을 이때 한 번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때 샀던 거가 총 포트폴리오의 57%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은 즉슨 적립식 투자했을 때 이 첫 100불이 늘어난 건 이제 복리의 힘을 타고 간 거고 요 8.8년 기다린 다음에 폭락의 풀 매수에 들어갔던 게 타이밍의 힘인 거죠. 결국은 둘 중에 뭐가 중요한가 이거죠. 자, 이걸 보면은 결론은 이거죠. 가장 운이 좋은 경우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예요. 투자 시작 시 폭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선 장기간의 호황장이 왔어. 그럼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서 투자 시작 바로 했을 때뿐만 아니라 투자 시작하고 나서 한 3, 4년 뭐 5년 있다가 폭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적립식 투자를 했든 아니면은 저점 매수를 했든 간에 그다음에 계속 장기 호황이 오면은 무조건 좋은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 타이밍의 힘이랑 복리의 힘을 둘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저점 매수가 좋으려면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인생의 타이밍이 왜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했냐면 저희가 투자하는 기간이 뭐 몇 년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랑 끝나는 기간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인생의 타이밍이 진짜 맞아야 된다니까요. 폭락장이 중간에 오냐 안 오냐 아니면 폭락장이 왔느냐 뭐
그때 저점 매수 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저점 매수가 적립식 투자를 이기려면 폭락장이 적어도 이 앞쪽에 왔었어야 돼요. 조금 약간 중간 정도는 왔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투자하는 동안 대폭락장이 늦게 왔다고 치보면 어떨까요? 아까는 2000년 이전부터 95년부터 그린 건데 이거는 1980년대 그린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폭락장이 늦게 왔어요. 뒤에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그럼 그때 저점 매수를 별로 효과가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폭락장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1970년대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큰 리세션을 그렇게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타이밍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각 100불이 얼마만큼 불어났나를 보면은 처음만 뭐 좋고 폭락장이 나중에 와가지고 사실상 이때 저점 매수 크게 들어갔다고 해서 뭐 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뭐 시간의 그 효과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1910년, 2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보면 역사 속에서 70%가 적립식 매수를 했을 때가 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폭락한 경우보다 대부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폭락은 굉장히 짧게 오고 상승장이 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매수 타이밍이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저점에서 불안한데? 이거 못 살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저점에서 2개월만 벗어나도 아까 역사 속에서 70%로 적립식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저점에서 2개월만 지나도 97%로 적립식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돈생강사입니다. 돈생강사. 저희가 이름을 이걸로 바꾼 이유가 그냥 돈 생기면 그냥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름을 바꾼 건 아니잖아요. 슬로건 바꾼 거죠. 저 아직 아왕 맞죠? 아왕 맞아. 아재 황소.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ubt and out, you don't condone it.